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청문회가 오늘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당은 후보자 전원의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각종 의혹이 잇따른 후보에 대해서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오전 청문회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야당 측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낙마대상 1호로 언급한 것이 바로 강 후보자인데요. 그러다 보니 시작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주 질의 시간을 5분으로 할지 아니면 7분으로 할지 등을 놓고도 여야의 이견이 있었고요. 또 국민의당 박주선, 이태규 의원의 경우 외교부 직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점을 지적해 실무자를 제외한 외교부 직원들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는데요. 결국 후보자가 오전 중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언급이 나온 뒤에야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사드 배치, 대북 정책 기조 등에 대한 정책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강 후보자는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공조의 정신하에 방위를 위해서 내린 공동의 결정이었다면서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위장 전임, 또 과거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강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전 모두 발언에서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해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른 청문회도 살펴보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은 날카로운 검증의 잣대를 들이댔는데요.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사형 선고를 내린 사실이 논란이 된 김희수 후보자는 자신의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자신은 막 사법연수원을 나온 군 법무관이었다고 운을 뗐는데요. 실제 4분의 경찰관이 숨지는 등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으면서 다만 무죄라는 재심 판결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특정 업무 경비 내역에 대한 자료 공개 거부 등을 놓고도 야당은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범보수 측은 오후에도 김희수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야 간 이견이 덜한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야당은 병역 시력검사 조작 의혹과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간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죠? 네, 오늘 오전 여야 4당 간사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를 모레로 미루자는 제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상보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부적격이기 때문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무사항은 청문보고서 채택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조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류 보완을 위해 이틀간 시간을 더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사 회동이 끝나고 오전 11시에 열린 회의에서는 예정대로 회의 내용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만일 김상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협치는 없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협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라는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서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여당 측 간사인 이하경 의원은 일부 야당이 의무사항인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국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또 청문회가 국민의 후보자의 민낯을 알리는 순기능이 있긴 하지만 사실관계를 밝히는 국정감사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야당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응해야 할지 좀 어렵다 이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야당 동의 없이도 장관급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일자리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안 등 처리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여야가 서로 이견을 조율하고 또 합의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열입니다.